자, 여기 귀속시기 해볼게요. 원래 귀속시기는 우리 시험에 뭐만 출제를 했었냐면 이론만 출제를 했었어요. 원래 이론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접대비 이쪽에서요. 예, 귀속시기를 실기 때 출제를 해서 실기 때 그게 어떤 건지는 사례 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별표가 원래 예전에 하나만 쳤었거든요. 실기용은 아니어서 별표 3개. 자, 보시죠. 자고로 어떤 실기를 냈냐면 여기 X 2년도를 냈어요. 자, 일단 뭐냐 자,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귀속 시기가 언제냐면 귀속 시기가 발생주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지출을 한 날이 아니라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에 접대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알죠? 자, 외워주시고 자,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비용 한도 있죠? 한도가 있는 송금들 있잖아요. 한도가 있는 송금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연도 가면은 다시 새로운 한도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대비, 옛날 용어로 따진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대략 하반기쯤 되면은 한도를 대부분 회사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워낙 접대비 지출 많이 하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연도에 접대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새로운 한도를 부여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짓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대비 지출한 날이 아니라 접대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접대비를 카드로 긁었다. 그러면 그날 접대비로 오는 거예요. 알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나중에 비교하셔야 될 게, 이제 오늘 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쪽 할 거, 감가상각비란다. 기부금 할까, 기부금. 기부금을 할 때, 기부금은 기부한 날이 현금주의로 가거든요. 2개 구분하시고, 그래서 접대비하고 기부금은요, 워낙 시험에 비교를 많이 했어요. 이론 문제. 예,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자, 회사가 X 1년도에 접대를 한 거예요. 접대는 요때 했는데, 실제로 접대비 지급, 기업 업무 추진비 지급은 요란한 겁니다. X 2년도에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요게, 이렇게 냈었어요. 요게 과거.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이게 시험용이에요. 과거에, 요렇게 냈고요. X 2년도 얘를 단기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X 2년도에 세무조정하라고 출제를 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X 1년도의 세무조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X 1년도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장부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X 1년도에 안 했다라고 한 거예요. 맞죠? 안 했다라고 했고,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요때잖아요. 맞죠? X 1년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니까 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는 요 X 1년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실제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실제로 접대 행위를 했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는 발생했는데 단지 돈만 안 나갔다라고 해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송금 산입이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채인데 지금 차감 조정이잖아요. 차감 조정인데 장부와 세법의 부채 자유 마이너스 유보죠. 그죠? 왜냐면 지금 장부보다 세법이 부채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건 네, 자본이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걸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전기의 세무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준 거니까 이걸 이제 유출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워낙 중요했던 게 이제는 앞으로 세법상 송금의 한도 있죠? 우리가 4장이나 5장에서는 송금의 한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4장하고 5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있는 송금들은 장부상 금액과 비교해야 돼. 세법상 숫자 있죠?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돼.
장부상 숫자는 장부의 적은 숫자가 아니라 세법상 금액하고 비교한다라고 했죠. 안 그렇게 되면 회사가 한도 계산 다 할 줄 알면 그냥 한도 범위 내에서만 장부에 기록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얘를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냐면 X 1년도에 장부상 기업 업무 추진비. 아유, 세 글자일 때가 좋았는데. 자, 기업 업무 추진비는 손익계산서에 1,000원이다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1,000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0원이다 라는 거 요거는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장부에서 아무것도 반영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근데 세법은 이 접대비가 100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법상 접대비를 입력하실 때는 차이가 나는 100원을 얹어 주셔가지고 1,100원하고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다라는 건 다른 접대비가 1,000원이 있고 얘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적었으니까. 근데 세법은 요게 기업 업무 추진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원. 맞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시험에서는 1,000원으로 부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1,100원으로 돌리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습 계속 하고요. 자, 그랬다가 이제 회사가 X 2년도에 요때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급했죠? 지급해가지고 요때 현금이 100원 나갔을 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세법은 이걸 뭐로 보냐면 돈 나간 건 이지급 비용 준 거다. 부채를 갚은 거지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다라고 해서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유보 추인이 있었죠. 유보 추인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유보 추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 추인 발생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우리가 X 1년도에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는 뭐냐면 여기 있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 부채잖아요. 미지급 비용은 언제 감소해? 소멸. 지급하면 소멸하겠죠. 그럼 이때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했으니까 바로 반대 세무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반대 세무조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추인하는 거 먼저 하는 게 또 답이었어요. 추인 일단 하고 이거 추인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보죠. 진짜 추인이 맞는지. 자, 보면 자, 장부는 비용이 100이죠, 100? 맞죠? 근데 세법은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부채 감소예요. 맞죠? 그럼 장부는 비용 100, 세법은 비용 0이죠. 그럼 비용 100에서 비용 0으로 가야 되니까 세법상 비용이 100원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용이 감소니까 송금 불산.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차이인데 가산 조정이 바로 플러스 유보. 맞죠? FM대로 하면 장부는 미지급 비용이 없죠. 근데 세법은 미지급 비용이 차변에 있다라는 건 부채 감소예요. 그럼 세법상 부채가 감소해야죠. 그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 유보. 맞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유보 추인으로 풀면 진짜 빠르고 정확해요. 맞죠?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유보 추인은 나올 때마다 그랬죠? 게이지를 쌓아 나가시는 거라고 데이터를 쌓으시는 거지 완벽하게 원샷으로 쌓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거였고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이렇게 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줬냐면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 회사죠. 손익계산서에 접대비가 1,000원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1,000원. 그럼 1,000원이다라는 건 회사가 X 2년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 100원 있잖아요. 얘랑 또 다른 기업 업무 추진비가 900원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X 2년도에 세법은 요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안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장부상 기업 업무 추진비는 X 1년도에 요것만 놓고 보면 100원인데 세법은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장부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100인데 세법은 지금 X 2년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0이죠. 차이 나는 만큼 이때는 100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00원 빼야지. 장부는 100원이 있는데 세법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는 0, 여기는 100이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100이 된 거고. 오케이? 근데 여기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100이잖아요. X2년도에는. 세법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X2년도는 0이죠? 0이니까
장부에서 세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초반에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거 처음에 법인세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알죠? 근데 계속 하시다 복습하시고 실제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익숙해져요, 실제로. 아셨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에서 손익계산서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1,000원으로 끌고 오면 그걸 900원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도 핵심이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부른 게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장부와 세법과의 차이를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예요. 알죠? 여기서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숫자는 회사가 기록한 숫자가 아니라 세법상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죠? 그럼 차이 나는 것만큼 더하거나 빼야 되겠지. 예, 그 논리고요.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 잘 대비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